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위기의식과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 한국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왜 한국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위기로 보이지 않고 안정된 나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황, 외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한국의 상황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통계는 아직도 한국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면은 한국의 위기 상황이 또 다른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그러나 사물은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싸우되 이 긴 안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동시에 디테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상반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시각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라고요. 이 인터넷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입니다. 이 힘이 있는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는 겁니다. 그럼 뭘로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여권 가지고 계시죠? 그 여권이 힘이 있다 없다가 어디서 뭘로 결정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냐는 거죠.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지금 한 200개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몇 개나 될까? 우선 한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요. 189개국입니다. 189개국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나 튼튼한 안심할 수 있는 여권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력이고 이게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룩한 문명의 척도인 것입니다. 1등은 어디냐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1개국, 2등은 싱가포르 190개국, 3등이 독일과 한국인데요. 189개국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랭킹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우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마약 밀매하지 않는다. 테러에도 관계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쓴다. 환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무비자로 입국 좋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죠. 누굴 환영합니까? 모범생을 환영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의 모범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등 일본, 2등 싱가포르, 3등 독일, 한국, 4등 핀란드, 이탈리아입니다. 188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등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187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6등 프랑스, 스웨덴 186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7등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모조리 유럽 국가입니다. 185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8등 벨기에, 그리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 184개국입니다. 야, 우리가 영국, 미국보다도 더 강한, 더 환영받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의 선배 세대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집단이
저주해 마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위대한 기업인들,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 덕분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으로 일해온 이름 없는 국민들 덕분 아닙니까? 또 한미동맹 덕분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덕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불러드린 나라 전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여기 사회주의 독재국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외죠. 싱가포르는 독특한 관리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재라도 볼 수 없고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빼고. 그 다음에 구등, 호주, 캐나다, 체코, 몰타, 뉴질랜드, 유럽 국가네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고 여기 몰타는 말이죠. 작은 나라입니다. 몰타 기사단이라고 유명하죠. 요한 기사단이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몰타 기사단인데 그 몰타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가 아마 한 100만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등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180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아시아 나라는 어디냐? 일본, 싱가포르, 한국 뿐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국. 여기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의 순위는, 패스포트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미국과 영국이 공동 1위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만 해도 2등이었어요. 1등 떨어졌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 여권 파워가 가장 늘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늘어났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0년 당시 65위에서 2020년 18위로 올랐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아주 개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69위에서 2020년 32위까지 올랐습니다. 대만은 국교를 맺은 나라가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대만이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이 중국은 지금 여행객이 1억 5천만 명이 나갑니다. 세계 제1등의 여행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쓰는 돈이 한 2,700억 달러대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71개국, 그 순위로는 72등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재 국가다. 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구소련 국가인 그루지아, 조지아라. 이 사람들은 조지아라고 합니다. 그루지아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조지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역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나라는 다 이게 내전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북한 같은 이 독재 체제입니다. 이 우선 최하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하위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제일 작은 나라 있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6개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라크입니다. 28, 시리아 29, 파키스탄, 소말리아 32개. 파키스탄은 내전 상태는 아니지만 이 나라는 정말 불안 요소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탈레반이 여기에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해가지고 이 파키스탄이 누군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죠. 예멘 33개만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리비아 37개만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 내전적 상태입니다. 한국도 내전적 좌우 대결이 심해지고 북한이 개입하면
내전적 상황으로 가서 피바다가 될지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아직은 좋습니다. 아직은 좋은데 영원히 좋다? 모르죠. 네팔 101등이 네팔 팔레스타인 38개만 갈 수가 있습니다. 100등이 북한이네요. 북한 수단, 북한 여권 가지고는 39개. 39개를 무비자. 한국 여권 가지고는 189개 나라. 이 차이를 천당과 지옥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최하위권에 속해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이나 역사적 조건에 왜 이렇게 최정상으로 올랐느냐? 바로 한국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 한국인들에게는 자유를 주면은 잘합니다. 자유를 주면 잘합니다. 거의 세계 모든 국민은 자유를 주면 잘합니다. 자유를 누가 줍니까? 개인이 쟁취해서 얻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공산당과 전쟁을 해서 자유를 지켜냈고 독재 권력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냈는데 요사이 그 자유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3위의 파워풀한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아마 이번 총선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